싫어하는 인생공부 송기복의 서정12평. 안녕하십니까, 송기복입니다. 오늘은 가수로 유명한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기복입니다. 오늘은 이례적인 오프닝 멘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초여름에 밥 딜런의 노랫말에 관해서 녹화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만, 밥 딜런의 노랫말에 관해서 녹화한 이후에 신문에서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밥 딜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가 등장을 했더군요. 60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리 녹화한 것을 방송으로 내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두고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밥 딜런은 일단 극구 부인하는 입장이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해놓은 녹화분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랫말을 노래로는 들을 수 없고 낭독을 통해서 감상을 해 보겠습니다. Blowing in the Wind, Bob Dylan.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 a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그는 얼마나 더 먼 길을 가야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비둘기는 얼마나 더 멀리 바다를 날아야 백사장에서 편하게 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포탄이 휩쓸고 지나서야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까? 벗이여, 해답을 바람 속에서 찾아봐. 바람만이 이런저런 물음에 답하리. 하랴. 밥 딜런은 가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년 전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가수로 노벨 문학상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면 문학 장르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문학의 전통적 장르가 아닌 비장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가요 가사, 즉 노랫말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가요의 전통 속에서 시적인 표현을 창조했다. 이 공로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과거에 전통적 3대 장르, 시, 소설, 희곡과 관계없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기록문학으로 말입니다. 넌픽션이나 넌픽션이 바로 기록문학 속에 포함되겠죠. 이런 경우는 몇 차례 있었는데, 노랫말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밥 딜런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은 문학의 범주를 이제 확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밥 딜런은 1941년생입니다. 여기에 있는 Blowing in the Wind는 1963년 작품이니까 그가 22살 때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60년대만 하더라도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용어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어요. 싱어송라이터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위대한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 그의 본명은 로버트 짐먼만인가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이름까지도 바꿔왔는데, 이때 딜런은 시인으로 유명한 토마스 딜런에서 따왔습니다. Blowing in the Wind는 그냥 그렇게 원어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옮기기가 천만의 껄끄러운
딱 떨어지는 우리말이 좀 분명하지가 않는 그러한 표현이죠.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표현이 blowing in the wind. 굳이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바람의 세찬 분출, 바람이 세차게 분출하는 소리,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우리가 제목으로 달아버리면 얼마나 생소하고 어색하겠습니까? 그래서 blowing in the wind라고 하고 보통은 바람만이 아는 대답 뭐 이렇게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구조는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각 절마다 3가지씩 있는데 질문 3가지의 흐름 하나, 질문 3가지의 흐름 하나, 질문 3가지의 흐름 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질문이 9가지가 되고 흐름은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되는 흐름은 똑같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똑같은 것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절만 지금 제시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낭독을 원어로 또 우리말로 들어보았을 겁니다. 여기에 제시된 1절, 1행과 2행, 맨, 어맨이 2번 반복되는데 1행에 있는 어맨은 생물학적 개념의 사람을 뜻하겠죠. 근데 밑에 있는 제2행에 있는 어맨은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길을 따라 가야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람으로 불릴 것인가, 사람답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구격문에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람으로 불리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 이전에는 그 히틀러의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서 전쟁을 그 광적으로 치르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백인이 인간 중에서 가장 인간으로 대접을 받고 백인 중에서 슬라브계는 또 한 단계 아래고, 그러니까 독일과 소련이 수천 명 죽는 그 전쟁, 2차 대전 중에서 핵심적인 전쟁이 되어서 결국 히틀러가 패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 유대인, 무슨 집시, 뭐 지금은 유럽 사회에 난민들, 아랍계, 흑인계 난민들을 조금만에 그 좀 차별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이미 한 50년 전에 밥 딜런이 생각한 그 인종주의적인 어떤 차별관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인에 대한 시각이 아주 부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폭력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얼마나 더 멀리 바다를 날아야 백사장의 펜이 실 수 있을까? 세 번째 질문이 아주 직설적으로 잘 나타나 있고 이 시 전체가 지배하는 반전주의 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포탄을 휩쓸고 지나가고서야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까? 뭐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버시어, 해답을 바람 속에서 찾아봐. 바람만이 이런저런 물음에 답하리. 바람이 대답을 해줄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볼 때 밥 딜런은 단순한 무슨 가수라기보다는 노래에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메신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 가수다. 그때 또 같이 짝을 맺는 여가수가 한 명 있죠. 존 바이저라고. 존 바이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참 대중적인 가수죠. 저도 존 바이저 노래를 아주 즐깁니다. 그런데 밥 딜런은 조금만의 좀 다른 차원이에요. 좀 음악이 대중적이라기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존 바이저와 밥 딜런이 전혀 다른 것은 존 바이저는 노래만 하는 가수인데 밥 딜런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노래를 한다는 점에서 싱어송라이터다. 라이터도 역시 작가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작가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 왜 라이터냐? 노래말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사를 쓰기 때문에. 가사에서 뭔가 사회적인 파장을 던져주는 메시지를 남기기 때문에 작가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작가니까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밥 딜런은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크게 영향을
누군가에게 받았습니다. 밥 딜런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깊은 영감을 준 사람은 우디 거슬리입니다. 우디 거슬리는 1930년대 대공황 시대에 통기타 하나 달랑 들고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안하고 마음을 어루만진 가수로 유명합니다. 원래 포크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포크송은 작자 미상의 노래가 구전된 것을 말하는데요. 1930년대 우디 거슬리는 자기가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밥 딜런은 우디 거슬리에게 만남을 청해서 만나고, 그때부터 자기는 거슬리의 제자로 자처하게 됩니다. 우디 거슬리는 밥 딜런 만나고 5년 후 196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55세였습니다. 우디 거슬리는 밥 딜런보다 나이가 29살,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나이다. 하여튼 우디 거슬리로부터 음악적 영감을 많이 받았다. 우디 거슬리는 미국 포크 음악의 창시자다. 그것을 개성한 사람이 1960년대의 밥 딜런이다. 또 그리고 밥 딜런은 문학적으로, 특히 시에 있어서는 아치볼드 맥클리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은 조금 더 내려서 잘 보여주시죠. 구격본 밥 딜런의 자서전입니다. 제목은 바람만이 아는 대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저기에 아치볼드 맥클리시와의 만남이나 인간관계 뭐 여러가지 관련되는 얘기거리들이 군데군데 깔려 있습니다. 아치볼드 맥클리시, 어떤 책에는 맥리시라고 우리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인이고 극작가이고 또 시론가로서, 시이론가로서 유명했어요. 아주 대단한 수재였다고 합니다. 뭐 하버드 대학교 수석 입학인지 졸업인지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아치볼드 맥클리시가 남긴 명언이 하나 있죠. 시는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배경 지식과 관련되는 것, 시 속에 있는 시간, 공간, 삶,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간이라고 하면 시대정신, 공간이라고 하면 장소성, 삶과 행위, 뭐 이런 것들, 인간과 관계되는 것, 인간이나 한 개인이나 인간의 살림살이와 관계되는 것들이 바로 삶, 행위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묶여지고 엮여져서 보여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인데, 시는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그 자체의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밥 딜런의 노래말이, 특히 Blowing in the Wind는 사회에 대한 어떤 뭔가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기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가사, 이 노래말을 하나하나 보면 행간의 의미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번역한 것을, 영문학자들이 번역한 것을 보면 다들 그 뭐가 달라요. 역본마다 번역이 다르게 나타나고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의미보다는 또 존재에도 이 노래말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진 것은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비유, 또 생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는 의미에도 초점을 두고 있지만 못지않게 어느 그 자체의 존재 양상에 대한 초점도 두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노래말에는 생략된 것도 많고 비중으로 표현한 것도 많고, 또 그리고 해석이 다양하게 할 여지도 많기 때문에 이 시는 한편으로 보기에는 의미에 초점을 둘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기에는 존재에도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 시에도 아치볼드 맥클리시의 영향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시는 그냥 존재다, 의미가 아니라 그 시는 존재다를
조금 더 이렇게 일반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시를 존재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언어 그 자체, 작품 그 자체를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뭐 어떤 시대 정신이니 시대적 배경이니 또 그리고 작가의 혹은 시인의 삶, 살아온 어떤 과정 뭐 이런 것들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작품 그 자체의 객관적인 양상, 이것을 우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의 반응도 그다지 중시하지 않은 것이 존재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현실, 시인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삶의 경로와 이력, 그리고 독자가 어떻게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는 어떤 예측 가능성,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작품 그 자체의 객관적인 존재 양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존재라고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밥 딜런의 유명한 노래말, 그리고 노벨 문학상에는 작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작가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나 밥 딜런에게는 이 Blowing in the Wind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작가에게 주기 때문에 작품을 절대 발설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본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밥 딜런에게 노벨상을 주었지 어떤 작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준 건 아니지만 Blowing in the Wind는 밥 딜런으로 하여금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로 선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가장 영향력이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Blowing in the Wind를 가지고 몇 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적인 장르를 벗어나서 비전통적인 장르의 문학이 확산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lowing in the Wind, Bob Dylan.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 a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그는 얼마나 더 먼 길을 가야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비둘기는 얼마나 더 멀리 바다를 날아야 백사장에서 편하게 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포탄이 휩쓸고 지나서야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까? 벗이여, 해답을 바람 속에서 찾아봐. 바람만이 이런저런 물음에 답하리. 하랴.